오늘은 이정은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자주 지나쳐왔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이 들어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걸까? 이정은 씨는 올해로 60을 맞이하신 여성분입니다. 조용한 듯 단단한 분이시고 삶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예절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은 모임에 한 친구가 정은 씨를 두고 계산적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은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모임에 오래 있다 보니 알고 지내는 얼굴이었죠. 다행히 다른 친한 친구가 정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바로 말을 덮어줬고 분위기는 금세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은 씨 마음에는 그 말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밤에 불 끄고 누운 침대 위, 혼자 걸어 다니는 공원길, 아무 일 없는 평일 오후까지 문득문득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까? 사실 그 말이 처음은 아니었대요. 돌아가신 어머님도 언젠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 정은이는 야무진 애야. 근데 조금 야박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깍쟁이야, 알뜰하네, 야무지긴 한데 얌체 같다. 이런 말을 툭툭 던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허당 같아. 너 너무 순진해서 걱정되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정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반된 말을 동시에 듣는 걸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 정은 씨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돌려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한 말을 겉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겉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에게 빚지는 게 싫고 도움을 받으면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릴 땐 본인이 먼저 지갑을 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이 정도는 내가 낼게. 고마웠으니까 밥 한 끼는 내가 사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직 친해지지 않은 사람한테 과하게 퍼주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서로 신뢰가 쌓인 다음에야 진심이 닿지 않을까?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는 정중하지만 거리가 밉게 대했고 친해지면 베푸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균형감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균형을 오해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정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한노상 점포에서 주인이 자꾸 원치 않는 물건을 강매하듯 권하길래 정은 씨는 이거 1,000원 깎아주시면 살게요 하고 말했답니다. 정말 가벼운 흥정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한테 1,000원을 깎으려고 그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정은 씨는 그날 이후 대중 앞에서 흥정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데 닿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정은 씨의 이런 상황과 성격을 떠올려 보며 오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어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걸까?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더 해줘야 하지 않나? 가족보다, 친구보다 내가 더 쓰는 사람이 되면 더 멋진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돈을 주고받는 일은 단순한 경제 행위 같지만 그 속엔 기대, 섭섭함, 우열감, 비교,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그 감정들이 더 깊고 복잡하게 얽힙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더 좁아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는 진짜 마음 가는 사람 몇 명만 남기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지갑을 열게 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한쪽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돈을 더 쓴 쪽은 언젠가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받기만 한 쪽은 언젠가 죄책감 혹은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쌓이면 말은 못하겠고 뭔가 이 관계가 불편해 하는 흐릿한 거리감이 생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너지기 쉬운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정은 씨처럼 나는 받은 만큼만 하겠다. 이런 태도도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 만큼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집 앞까지 와줬으니 밥은 사겠지 생각하고 누군가는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왔으니 내가 살아 생각하죠.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해요.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의 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돈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하고 그 마음은 자주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내가 괜찮은 범위 내에서 상대가 부담 없이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써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정은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깊게 생각하지 말고 막 쓰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예민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막 쓰는 방식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됩니다. 그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명확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마구 지갑을 열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비싼 선물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이에는 오히려 조금 더 지갑을 열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그 사회적 인식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진심보다 인상을 기억합니다. 그 인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어쩌면 나이든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관계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이정은 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친구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애쓰고 조심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 정은 씨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내가 고쳐야 할 점은 없을까? 이렇게 묻는 모습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배웁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배운 것은 더 오래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먼저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풀고 나서 마음에 담아두면 그건 좋은 기억이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은 조금 덜 쓰고 마음은 조금 더 쓰세요.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